자, 먼저 바탕화면 오른쪽 클릭하셔가지고 새로 만들기 해서 통영 수국 축제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폴더 안에 들어가셔가지고 또 새로 만들기 해서 CSS 폴더, 그 다음 또 새로 만들기 해서 JS 폴더, 또 새로 만들기 해서 이제 이미지스 폴더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수험자 제공 파일에 있는 이미지들을 옮겨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스 폴더에 이미지 옮기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jQuery 오픈소스 파일도 옮겨주도록 하겠습니다. Ctrl C, Ctrl V. 혹시나 시험장에서 jQuery를 3개를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그 중에 1 버전을 옮기셔가지고 작업해 주시면 됩니다. 사실상 다른 것도 하셔도 크게 문제 없지만 1 버전으로 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VS 코드를 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파일에서 폴더 열기, 통영 수국 축제를 폴더 선택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 여기에 빈 곳에 오른쪽 클릭, 새 파일, index.html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 다음 CSS 가서 클릭, 오른쪽 클릭, 새 파일, style.css, JS 클릭, 오른쪽 클릭, 새 파일, 스크립트, JS를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나서 CSS 파일로 가도록 할게요. CSS 가셔가지고 리셋 CSS부터 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자 인코딩 방식을 지정하는 골뱅이 찰색 띄어쓰고 UTF-8 세미콜론 요렇게 먼저 작성을 하고, 그 다음 모든 선택자 선택해서 마진형, 패딩형, 박스 사이즈, 보더 박스를 넣어줍니다. 그 다음 LI에는 리스트 스타일 논 해주시고요. 그리고 A에게는 텍스트 데코레이션 논, 컬러 인헤릿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미지 태그에는 버티컬 라인 탑을 넣어주시고, 그 다음 맥스 위드 100%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버튼 태그 불러서 커서 포인터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 많이 해보신 분들은 이제 버튼에는 보더 값이 있어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지금 넣어 놓는 게 편하겠다 그러시면은 제가 책에는 안 써놨지만 보더 0을 미리 넣어 두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바디에게는 백그라운드를 샵369, 그 다음 글자 색상은 시험 문제 보시면 배경색, 글자색을 지정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Ctrl S. 이 배경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색깔을 넣은 이유가 나중에 인덱스와 연결했을 때 잘 연결됐는지 바로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넣어놓고 확인 후에 지워주시면 아주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스크립트로 가도록 할게요. 스크립트에는 달러 펑션부터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요거는 뭐냐면 중괄호 안에 있는 실행문을 문서를 다 로딩한 후에 읽어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도 alert 경고창을 하나 띄워 놓도록 할게요. 자, 요렇게 해놓고 인덱스로 돌아가겠습니다. 인덱스에서는 느낌표 탭 해주시면 세팅이 바로 되고요. 그 다음 랭귀지를 KO, 그리고 타이틀을 과제명으로 써주시면 돼요. 통영 수국 축제. 자, 그 다음 CSS와 스크립트를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SS부터 링크 href CSS 폴더 안에 스타일 CSS, 그리고 rel, 그 다음 스타일 시트 요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꼭 외워두시고, 그 다음 스크립트 같은 경우에도 스크립트 띄어쓰고 src, 그 다음 js 폴더 안에 jQuery 오픈소스부터 꼭 연결을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작성할 스크립트를 연결하셔야 됩니다. 요 순서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러면 아래쪽에 고 라이브를 눌러가지고 확인을 합니다. 그럼 브라우저가 뜰 거고요. 그 다음 경고창이 뜰 거고, 우리 바디에 샵369 넣은 배경화면이 보여집니다. 그러면 오케이, 잘 연결된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혹시나 이 브라우저가
안 뜨거나 고 라이브가 안 뜰 때는 우리 바탕화면에 있던 폴더 있죠? 얘를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인덱스를 더블 클릭하거나 아니면 오른쪽 클릭해서 연결 프로그램, 그 다음 브라우저로 확인해 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확인해 놓고 우리는 이제 F5 눌러가면서 보도록 할 겁니다. 지금 CSS랑 스크립트 연결이 잘 된 걸 확인을 했어요. 그러면 스타일에 가셔가지고 배경을 흰색으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 스크립트 가셔가지고 어럴트를 지우고 저장을 합니다. 단축키 Ctrl S 항상 눌러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인덱스에 돌아오셔가지고 먼저 레이아웃부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구사항 정의서에 있는 와이어 프레임을 바탕으로 주어진 컨텐츠와 수치를 파악해서 레이아웃을 제작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문제에 지시하지 않은 부분은 자유롭게 작업을 해 주셔도 돼요. 자, 이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브라우저 전체를 이렇게 보여지는 홈페이지입니다. 그래서 100%로 작업을 해줘야 될 것 같고 그 다음 높이는 픽셀이 있으니까 잘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헤더는 250픽셀 그리고 나머지 컨텐츠 영역은 100%에서 마이너스 250픽셀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메뉴는 요런 스타일이고요. 그 다음 스팟 메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탭으로 구성하는 탭 메뉴가 또 있네요. 그리고 기존과 다르게 바로가기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주 신경 써야 될 내용이 많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하도록 할게요. 먼저 전체 레이아웃을 저는 이렇게 랩으로 감싸 줄 거고요. 그리고 항상 홈페이지를 작업하실 때는 가로로 끊어 주셔야 돼요. 지금 이렇게 가로로 끊을 수가 없죠. 보시면은 요 윗부분과 푸터 부분으로 가로로 끊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위쪽에서 헤더와 컨텐츠로 뭐 이런 식으로 나누어 줄 수 있겠죠. 그 다음 컨텐츠에서 슬라이드 영역을 잡아줄 수 있고 배너, 탭 메뉴가 들어갈 컨텐츠 이렇게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중간에 바로가기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많이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천천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마크업부터 하겠습니다. 자, 인덱스 가셔가지고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먼저 전체를 감싸주도록 할게요. 랩으로 감싸줄 거고요. 그 다음에 div 클래스 제가 위쪽과 푸터로 나누어 주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는 탑이라고 이름을 지어줄 거고 그 다음에 아래쪽 푸터를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요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전체 랩으로 감싸 놓고 탑 부분과 푸터 부분으로 현재 제가 구조를 잡아 놨습니다. 그 다음 탑 안에서 뭘 해줘야 되냐면 헤더 영역과 컨텐츠 영역으로 나눠 주셔야 돼요. 탑 안에서. 그래서 탑 엔터 하셔가지고 헤더 라고 쓰고 헤더 영역이라고 쓰겠습니다. 그 다음 div 클래스 컨텐츠라고 쓰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컨텐츠 영역에는 아까 보시다시피 슬라이드, 배너, 탭 메뉴가 들어갈 컨텐츠 이렇게 잡혀 있네요. 자, 그러면 위쪽 섹션으로 클래스 슬라이드라고 이름을 지어줄 거고요. 그 다음에는 아티클로 해볼게요. 클래스 배너. 그 다음에 컨텐츠가 들어갈 아까 탭 메뉴가 들어갈 이 부분은 또 아티클로 클래스 콘이라고 이름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죠? 그리고 안에 내용도 넣어 놓도록 할게요. 슬라이드 영역, 배너 영역, 이제 컨텐츠 영역, 그리고 아래쪽 푸터 영역 이라고 잡아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걸 그림으로 얘기하면은 아까 보시다시피 랩으로 감싸고 탑, 푸터, 그 다음 탑 안에서 헤더와 컨텐츠, 그리고 이 컨텐츠 안에 슬라이드, 배너, 탭 메뉴가 들어갈 콘 요렇게 지금 구조를 만들어 놨어요. 이 모양이 나오게 이제 CSS 가서 백그라운드와 수치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타일로 가도록 할게요. 먼저 이제 랩 같은 경우
지금 랩의 위드 값은 100%입니다. 그쵸? 그래서 불량 요소는 그냥 위드 값이 100%이기 때문에 div 랩에게는 위드 값을 따로 넣지 않을 거고요. 그 대신 높이 같은 경우에는 요거 다 더해가지고 450, 550, 950이 되네요. 자, 그러면 랩에게 하이 값을 950 픽셀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제가 탑과 푸터로 나누어 놨죠. 그 다음 탑 부분에는 이제 하이 값이 어떻게 될까요? 푸터에서 100이라고 했으니까 나머지 값인 850이 될 겁니다. 그리고 푸터 같은 경우에는 아까 하이 값이 100 픽셀, 그리고 미리 백그라운드를 샵 666이라고 쓰도록 할게요. 그쵸? 그 다음에 뭐 브라우저 띄워가지고 한번 보셔도 괜찮습니다. 요렇게 나오네요. 자, 그 다음 탑 부분에서 헤더와 컨텐츠로 이렇게 나열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인덱스 가셔가지고 탑에 있는 헤더와 컨텐츠가 나열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분모인 탑에게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넣어주시면 되겠죠. 요렇게 쓰고 그 다음에 바로 헤더에게 배경색을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샵 F45750 넣어주시고 그 다음 위드 같은 경우에는 250으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위드 값을 250 픽셀이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브라우저 한번 확인. 지금 안 들어간 이유가 이때 안 들어간 거 보니까 CSS에서는 문제 없지만 인덱스에 가시면 헤더를 오타를 써놨죠. 그렇기 때문에 안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괜찮을 거고요. 그 다음 컨텐츠 영역에도 배경색이랑 한번 너비 넣어 보도록 할게요. 컨텐츠는 클래스니까 점 컨텐츠 불러주셔가지고 그 다음 뭐 배경색 한번 넣어볼게요. 요거는 제가 임의로 넣어줄 거고 그 다음 위드 값을 넣어주셔야 되는데 요때 계산식이 적혀있죠? 100%에서 마이너스 250 픽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우리는 계산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요거는 컴퓨터가 알아서 계산할 수 있게 우리가 계산기로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CALC 가로 열고 닫고 100%에서 띄어쓰고 마이너스 띄어쓰고 250 픽셀. 요때 중요한 부분은 요 사이가 꼭 띄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한번 확인해 볼게요. 어때요? 괜찮죠? 가로 스크롤도 없고 아주 잘 나왔습니다. 그 다음 컨텐츠 안에 있는 슬라이드. 슬라이드는 제가 높이를 재보니까 400 픽셀, 백그라운드는 임시로 넣어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 또 배너. 하이 값이 200 픽셀, 백그라운드 샵 4020F9라고 쓸 거고 그 다음 콘, 탭 메뉴 들어갈 콘은 하이 값이 200 픽셀, 백그라운드를 FF884D라고 써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확인. 자, 새로 고침하니까 괜찮죠? 근데 뭔가 계산이 잘못된 것 같아요. 보니까 콘의 높이 값이 250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제가 그냥 200으로 써놨죠. 그래서 이 부분 다시 한번 더 확인해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은 아주 예쁘게 레이아웃이 만들어졌습니다. 레이아웃 다 만들었고요. 그 다음 헤더 영역에 들어갈 로고 작업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포토샵 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로고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파일에서 열기 하셔가지고 로고 JPG를 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자르기 툴, 크롭 툴을 이용해서 클릭한 채로 드래그, 내가 원하는 영역만 이렇게 영역 잡아서 엔터를 해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 잠금을 풀어주시고요. 클릭하거나 CC보다 낮으신 분들은 더블 클릭해 주시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잠금이 풀릴 겁니다. 그 다음 자동 선택 도구를 선택할게요. 그리고 허용치를 20 해놓고 흰색 영역을 클릭을 합니다. 그 다음 딜리트 해주시면은 우리가 선택한 영역이 지워질 거고 컨트롤 D 해서 선택 영역을 해제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이미지 크기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크기를 180. 시험 문제에 제공된 너비가 있으면 정확하게 넣어주시고 그게 아니라면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사이즈로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대신 주의해야 되는 거는 찌그러지면 안 된다라는 거. 그리고
로고가 깨지면 안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면 돼요. 확인. 자, 이렇게 줄어들었고요. 그 다음에 통영 부분만 제가 선택 영역을 잡아보도록 할게요. 사각형 선택 영역 잡고 클릭한 채로 드래그 통영 부분만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 부분을 컨트롤 시프트 J 눌러주시면 해당 영역이 기존 레이어에선 사라지고 새로운 레이어에 생성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통영 레이어를 선택한 상태에서 색상 오버레이 가셔가지고 색상을 4288C7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엔터, 엔터. 자, 그러면 파란색으로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수국 축제 부분은 선택하셔가지고 FX에서 색상 오버레이 해주시고, 그 다음 색상을 클릭해서 F6 BCC7 해서 핑크색으로 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통영 레이어 선택 FX에 획을 좀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획 흰색으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크기는 3 정도 넣어줄 거고, 그 다음에 수국 축제도 똑같이 넣어줄 건데 이때 획을 선택한 상태에서 Alt 누른 상태에서 획을 클릭해서 이동해 주시면은 그대로 복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통영 수국 축제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 다음 저장하도록 할게요. 파일에서 4번 저장, 그리고 PNG로 저장을 해야 뒤에가 투명하겠죠. 그리고 로고 PNG 해서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VS 코드로 가도록 할게요. 자, VS 코드 가셔가지고 인덱스로 갑니다. 이 헤더 영역을 좀 지우고요. 자, 로고를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H1 클릭해야 되기 때문에 A 태그 넣어주시고, 그 다음 임시 링크 샵, 그리고 img src 이미지스 폴더 안에 그 다음 logo.png로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대체 텍스트 꼭 넣어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고 컨트롤 S, 그 다음 브라우저에서 잘 나오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돼요. 잘 나오고 있고, 그 다음 메뉴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뉴도 구조는 똑같아요. 그쵸? H1 엔터 하셔가지고 내비 태그 해서 UL, LI, 그리고 A 태그 넣어줍니다. 홈 1차 메뉴, 이제 첫 번째 LI,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리고 텍스트 바꿔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먼저 1차 메뉴 만들어 주시고 2차 메뉴는 LI 앞에서 엔터 2번 하시고 이 사이에 2차 UL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때 1차 메뉴에 2차 메뉴, 요 2차 메뉴인 UL은 클래스를 서브라고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이제 마우스로 호버했을 때 2차 메뉴가 보여져야 되는데 이때 유용하게 이름을 쓸 거예요. 그래서 이 UL을 그대로 컨트롤 C, 그 다음 LI에 엔터 2번 하셔가지고 여기에 컨트롤 V, 나머지도 해줍니다. 자, 이렇게 메뉴를 작업했고 브라우저에서 보시면 자, 이렇게 텍스트가 잘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스팟 메뉴라고 있죠. 그래서 스팟 메뉴도 작업하도록 할게요. 이 스팟 메뉴는 내비 아래쪽에 P 클래스 스팟, 그리고 A 태그로 작업을 하겠습니다. A 태그는 인라인 요소이기 때문에 이렇게 A 태그 두 개를 연달아 쓰게 되면은 나란히 나오게 돼요. 자, 다 됐으면은 스타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헤더에 보시면
브라우저에 요거 로고 좀 내려주면 좋겠죠? 그리고 가운데 오면 좋을 것 같아요. 로고가. 그럼 헤더에서 안쪽 여백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패딩 30픽셀에 양옆은 10픽셀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은 위쪽에 30, 여기도 30, 그리고 양옆에 10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H1에 제가 텍스트 얼라인 센터를 좀 넣어보도록 할게요. H1에 텍스트 얼라인 센터를 해주시면 H1은 블락 요소, 이미지는 인라인 요소라서 이미지가 가운데 정렬이 됩니다. 그쵸? 새로 고침. 그 다음 여기 H1과 내비가 있어요. 이 사이를 좀 띄워주면 좋겠죠? 자, 그래서 H1에게 마진, 바텀 30픽셀을 넣어주겠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값들은 제가 원하는 대로 CSS를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더 넓게 주고 싶으면 마진 바텀은 50, 뭐 이런 식으로 마음껏 바꿔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로고 부분 작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메뉴 부분 또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메뉴 같은 경우에는 이 홈이 이렇게만 선택되는 게 아니라 버튼 형태처럼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홈이라고 선택하면 좋겠죠. 그래서 여기 클릭하고자 하는 부분이 A이기 때문에 같이 써보겠습니다. 내비에 있는 꺽쇠 ULLIA 부르셔가지고 디스플레이 블락 A는 인라인 요소라서 위드 하이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블락 요소로 좀 바꿔주셔야 되고요. 배경색을 넣어줍니다. 요거는 제가 임의로 정해놓은 메인 컬러와 보조 컬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천천히 계속 확인해 주셔도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저는 여기에 또 패딩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쪽으로 10픽셀, 양옆으로 20픽셀 확인. 오케이. 그 다음 여기도 하이라이트 효과, 마우스를 가져다 댔을 때 마우스 호버 효과를 넣어 주셔야 돼요. 내비에 있는 ULLI에게 마우스를 호버했을 때 짙게 자식인 A에게 백그라운드를 여러분들 원하시는 컬러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해서 또 확인. 마우스를 가져다 대면 색이 바뀌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 2차 메뉴도 한번 꾸며보도록 할게요. 자, 2차 메뉴에 저는 바로 서브라는 이름을 지어놨기 때문에 그냥 서브 불러서 띄어쓰기 LI의 A 디스플레이 블락 써주시고 그 다음 배경색 흰색 그리고 안쪽 여백을 넣어줍니다. 괜찮죠? 여기 2차 메뉴에도 호버 효과 넣어보도록 할게요. 서브에 LI의 A를 호버했을 때 배경색을 CCC 해라 라고 쓰고 또 확인을 할게요. 괜찮죠? 자, 그래서 잘 확인됐고요. 이제 서브는 원래 닫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서브를 불러서 디스플레이 논을 씁니다. 그리고 확인. 요렇게 작업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스팟 메뉴도 한번 꾸며보도록 할게요. 얘가 가운데 있으면 예쁠 것 같죠? 그래서 저는 호버 아래쪽에 스팟을 부르겠습니다. 스팟 위에 있는 랩이랑 좀 띄워주기 위해서 마진 탑을 줄 거고요. 마진은 보통 형제들 간에 사이를 줄 때 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때 스팟 안에 A 태그가 두 개가 있죠. 인라인 요소, 인라인 요소를 가운데 정렬하려면 부모인 블락 요소, 이 스팟에게 텍스트 얼라인 센터를 넣어주시면 가운데 정렬이 됩니다. 그 다음 글자 사이즈를 조금 줄여줄 거고 글자가 좀 보이게 흰색으로 작업을 해볼게요. 괜찮죠? 그 다음에 여기 라인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때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스팟에 있는 A가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 A를 불러서 여기 오른쪽에 라인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점 스팟 불러주시고 A가 두 개가 있죠. 그 형제 둘 중에 first child 불러서 border right 1픽셀 솔리드 흰색 넣어줍니다. 그리고 확인. 라인이 들어갔고요. 이때 지도라고 쓰고 이빠랑 너무 가깝죠? 그러면 이 A 영역에서 지금 여기에 보더 라이트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안쪽 여백, 오른쪽에 안쪽 여백을 넣어주시면 예쁘게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패딩 라이트라고 쓰고 5픽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때요? 괜찮은 것 같죠? 자, 그래서 스팟 메뉴까지 작업을 했고 그 다음에 메뉴 스크립트 하러 가도록 할게요. 자, 스크립트로 갑니다. 먼저 메뉴부터 할 거고요. 자, 스타일이 어떻게 되냐면 1차 메뉴에 우리가 마우스를 가져다 댔을 때 2차 메뉴가 보여지는데 전체 2차 메뉴가 보여지는 게 아니라 마우스를 가져다 댄 2차 메뉴가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써야 되냐면 달러 선택자를 내비에 있는 집계자식 UL의 집계자식 li에게 마우스를 엔터 했을 때 펑션 실행문에 담아두는 함수죠. 펑션 실행하시오. 뭐를 실행할 거냐면 이때 달러 서브를 보여줘라 라고 쓰게 되면 다른 서브들도 한 번에 보여져요.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li들 중에 마우스를 가져다 댄 li의 자식인 서브. 그래서 마우스를 가져다 댄 li를 어떻게 선택하나요? 선택자로 this라고 씁니다. 그리고 this와 서브의 관계, this의 자식, children의 서브 불러가지고 슬라이드 다운 해주시면 돼요. 요렇게 쓰고 확인. 괜찮죠? 다시 요렇게 마우스를 가져다 댄 li의 2차 서브만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올라가는 것도 해줘야겠죠. 달러 내비에 있는 ul li에게 마우스가 떠났을 때 leave 실행하시오. 자, 뭐 할 거냐면 이때는 this 신경 쓰지 마세요. 왜냐면 마우스를 뗐다라는 거는 서브는 다 닫혀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모든 서브를 슬라이드 업 해라 라고 쓰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시면은 괜찮죠? 자, 그 다음 해줘야 되는 거 우리 마우스 엔터 우리가 100번을 하게 되면 100번의 실행문이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이 선택자의 뒤에 스탑을 넣어줍니다. 스탑 이렇게 해놓고 보시면은 또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헤더 영역을 다 했습니다. 어렵지 않게 작업을 했고 이제 슬라이드로 가도록 할게요. 마크업은 똑같다 라고 얘기했었죠. 자, 슬라이드 영역 오셔가지고 엔터. 자, ul li로 작업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텍스트. 이렇게 쓰고 저는 이 슬라이드 작업 이미지를 백그라운드로 불러올 거예요. 그래서 클래스를 S1이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이 li를 그대로 풋풋을 해놓겠습니다. 2번, 3번 그 다음 내용도 잡아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벌써 또 마크업이 끝났겠죠. 그 다음 CSS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일에 가셔가지고 슬라이드 쪽 갈 거고요. 자, 슬라이드 작업할 때 우리가 아까 이미지를 배경으로 들고 온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각 li의 영역을 빨리 확보를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슬라이드에 있는 ul li들이 있는데 이 하나의 li가 위드는 100%일 거고요. 하이 값은 400픽셀일 겁니다. 그쵸? 이렇게 먼저 영역을 확보해주고 그 다음에 이 슬라이드를 클릭해야 되기 때문에 A 태그를 만들어서 또 클릭 링크를 연결할 영역을 빨리 확보를 해주시면 더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슬라이드에 있는 ul li의 S1에게 배경 그림을 불러오도록 할게요. 백그라운드 url images 폴더 안에 s1.jpg 이렇게 해서 먼저 나오는 것부터 확인을 하세요. 잘 나오고 있죠? 근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이 반복을 안 시키는 방법은 no repeat 해주시면은 이렇게 반복이 안 돼요. 지금 제가 드린 이미지가 좀 작아서 그런 건데 시험장에서는 아마 큰 이미지 잘 줄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배경 이미지를 센터라고 해주시면은 가운데로 올 거고 슬러시 커버라고 작업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예쁘게 잘 나오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 나머지 슬라이드 두 번째 이미지와 세 번째 이미지 작업을 해놓도록 할게요. 클래스명과
그 다음 경로를 잡아줬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두 번째는 가려져서 안 보여지고 있고요. 그 다음 세 번째 거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에 있는 텍스트 좀 잡아줘야겠죠. 자, 요렇게 잡아줬고 슬라이드가 옆으로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LI들이 나열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 나열하고자 하는 LI의 부모인 UL에게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주셔야 됩니다. 그쵸? 그러면 위에 가셔가지고 슬라이드 UL에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쓰고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잘 나열이 되긴 했지만 좀 문제가 있습니다. 플렉스로 나열하게 되면은 그 자식들이 나열이 되면서 부모만큼 부모 영역에 이제 n분의 1로 이렇게 나눠 갖게 돼요. 우리는 여기서 뭘 해줘야 되냐면 이 부모인 UL 있죠. UL. 슬라이드 3개가 다 들어갈 수 있게 위드 값을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li 하나가 위드가 100%이기 때문에 그럼 UL은 위드 값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300%가 되어야 될 거고요. 그러면 이때 또 문제가 있어요. li 입장에서 위드 100%는 부모만큼 꽉 채우겠다라는 거니까 이 한 장이 UL만큼 300%만큼 꽉 차겠죠. 그래서 여기에 어떤 작업을 해줘야 되냐면 이제 3장이 들어갈 수 있게 li 입장에서 li 3개가 UL에 3장이 쪼름이 들어갈 수 있게 여기 100%라고 쓰시면 안 되고 CALC 계산기 꺼내셔가지고 100% 나누기 3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이 부분이 좀 어려울 수 있겠죠. 그래서 UL은 300% li 3개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300%로 값을 꼭 넣어 주셔야 되고요. UL에게. 그러면 li 입장에서 li가 이렇게 3개가 있는데 이 li 입장에서 이 첫 번째 li에게 with 100%를 넣게 되면 100%가 뭐예요? 부모만큼 꽉 채우겠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아까처럼 with 값을 100%로 넣게 되면 여기를 꽉 차게 되니까 안 됩니다. 이제 li 입장에서는 부모의 이 100%에서 하나씩 3등분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써주셔야 돼요. 이 부분 어렵기 때문에 잘 이해해 주시고 작업해 주시면 편하게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로 스크롤 생겼을 거예요. 이제 슬라이드 영역에서 넘쳐서 슬라이드가 보여지고 있고 그 다음 우리 해줘야 되는 거는 이 슬라이드 영역보다 넘치는 것을 숨겨 주셔야 돼요. overflow, hidden. 자,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합니다. 스크롤 없어졌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안에 있는 텍스트 예쁘게 좀 꾸며보도록 할게요. 저는 슬라이드 UL li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h2를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UL li 저는 h2까지 불러서 포지션 앱솔루트로 공중에 띄워버릴 거고요. 부모인 li에게 기준을 잡아줄 겁니다. 그 다음 제가 원하는 대로 위치를 잡아주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한 가운데가 아니라 왼쪽 아래쪽 부분에 제 위치를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자 색은 흰색. 그 다음에 폰트 사이즈는 좀 크게 40픽셀 줄 거고요. 그 다음 백그라운드 RGBA로 넣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확인. 그 다음에 또 그냥 이렇게 하면 좀 아쉬우니까 패딩도 넣어볼게요. 패딩 20픽셀. 그리고 보더 레디우스. 모퉁이 둥글리기도 부분만 30픽셀 넣어주고요. 그리고 엔터에서 슬라이드 UL li h2의 스팬에서 글자색을 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확인. 해서 이렇게 작업을 했어요. 괜찮죠? 자, 그러면 잘 나왔기 때문에 이제 스크립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00% 개념으로 갔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 있지만 그래도 천천히 하면서 꼭 이해를 하면서 해주시면 금방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슬라이드 가볼게요. 지금 슬라이드의 띠가 움직여져야 됩니다. 그쵸? 그러면 누가 움직여야 되냐면 이 UL 얘는 창문이고요. 슬라이드 창문이 있고 얘가 슬라이드 섹션. 그 다음에 슬라이드 UL이 요겁니다. 슬라이드 UL 아시겠죠? 그 다음 각 li가 요렇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 두 번째가 UL, 그 다음에 얘가 li. 자, 그러면 슬라이드 UL이 기차처럼 쭉 이동을 해야 됩니다.
얼마만큼 이동을 해야 될까요? 지금 UL이 300%죠. 그러면 이 하나만 이동을 하려면 100%만큼 이동을 해야 두 번째 슬라이드가 보여질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내가 움직이고자 하는 슬라이드 띠가 이름이 슬라이드의 UL이죠. 얘를 뭐 할 거냐면 CSS 메서드로 쓸게요. 마진 레프트를 어떻게 하겠다? 마이너스 100%를 하는 거예요. 이때 그냥 마이너스 100 하게 되면은 픽셀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퍼센트를 줬고요. 이때 숫자와 퍼센트가 결합이 되어 있는 상태라 가지고 이제 문자형 데이터로 넣어줬습니다. 그냥 숫자만 쓸 때는 우리가 그냥 숫자만 쓰면 되지만 이때 퍼센트라는 문자 형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는 문자로 익혀야 되거든요. 그래서 쌍따옴표로 작업을 했고 이렇게 해서 저장해서 확인. 두 번째 슬라이드 보여지고 있죠. 이 뜻은 슬라이드 띵 F12 하셔가지고 엘리먼트 가서 그 다음에 슬라이드를 이렇게 열어서 확인해 주시면 슬라이드 T, 슬라이드 UL이 마진 레프트가 마이너스 100%가 들어갔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게 CSS 값이 아니라 애니메이션으로 진행이 되어야겠죠? 애니메이트 이렇게 쓰고 항상 애니메이션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1초. 자, 이렇게 해서 한번 확인. 자, 그래서 이렇게 슬라이드 하나 만들어 줬고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그냥 마이너스 100 하고 끝나는 게 아니죠. 이게 마이너스 200, 그 다음에 0, 마이너스 100, 마이너스 200, 0 이런 식으로 값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 부분이. 그러면 이 부분을 식으로 좀 바꿔주도록 할게요. 마이너스 100, 마이너스 200, 0, 마이너스 100, 마이너스 200, 0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이 수식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이 식을 어떻게 만들어 주냐면 맨 처음에는 슬라이드 UL의 값이 0일 거예요. 그쵸? 근데 3초 있다가 이 값이 마이너스 100으로 진행이 됩니다. 또 3초 있다가 이 슬라이드 UL의 마진 레프트 값이 마이너스 200이 될 거예요. 그쵸? 그 다음 또 3초 있다가 이제는 그 다음 슬라이드가 없으니까 다시 0으로 돼야 됩니다. 그러면 얘가 어떻게 식을 쓰면 좋을까? 보면은 맨 처음에는 0, 그 다음에 여기를 1 곱하기 100 요 음수가 있다라고 치고 그 다음에 여기는 2 곱하기 100 곱하기 마이너스 1 그럼 마이너스 200이 되겠죠? 그럼 다시 0이 돼야 돼. 0 곱하기 100 곱하기 마이너스 1 그럼 0이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이 식에서 공통된 부분이 이 부분이 공통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1, 2, 0, 1, 2, 0 이게 계속 반복이 될 것 같아요. 그쵸? 이렇게 변하는 애를 변수로 만들어 줄 거고요. 얘는 그대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수 i는 그냥 제가 임의로 지어준 이름이고요. 0이라고 쓸게요. 근데 맨 처음에 딱 들어가자마자 슬라이드가 마이너스 100으로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i가 0이 아니라 1이 하나 증가가 되어야겠죠. 그러면 i 값이 1이 될 거고 그리고 여기 식을 어떻게 써야 되냐면 우리 아까 본 거대로 i 곱하기 100 곱하기 이때 그냥 마이너스 100 하셔도 돼요. 막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써도 되지만 책이랑 똑같이 하려면 그냥 마이너스 100 그 다음에 그냥 이렇게 하고 끝내면 안 되고 플러스 단위까지 해주셔야 됩니다. 퍼센트 이때 이 플러스는 수식의 개념, 그러니까 더하기 빼기보다는 결합을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1이 됐죠? 그럼 여기 1이 들어가. 1과 마이너스 100이 만나면 마이너스 100. 그 다음에 요거 더하기 퍼센트인데 이거는 문자를 결합하겠다라는 거라는 말로 마이너스 100%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장하고 한 번 더 확인. 아까는 그냥 고정값을 넣었는데 지금은 제가 식을 넣었지만 크게 문제없이 잘 나오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얘가 계속 반복이 되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얘를 함수에 넣어주도록 할게요. 펑션 슬라이드 가로 열고 닫고 중가로 열고 닫고 이거는 함수고요. 함수는 실행문을 담을 때 쓰는 겁니다. 이때 이 실행문을 담은 함수의 이름은 슬라이드라고 제가 임의로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자, 요렇게 해서 미리 보기 하면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함수는 불러야 실행이 돼요. 슬라이드 요런 식으로 불러야 실행이 되는 겁니다. 자, 함수를 호출하니까
잘 진행이 될 거고, 이 호출을 한 번만 부르는 게 아니라 반복해서 불러주셔야 돼요. 어떻게 써야 되냐면 set interval 가로 열고 슬라이드 불러주고 3초마다 불러라 라고 쓰는 겁니다. 그리고 확인을 해요. 자, 근데 여기 문제가 i 값이 계속 증가가 되다 보니까 화면 밖으로 슬라이드 띠가 나갔습니다. 그러면 여기 조건을 걸어주시면 돼요. if i가 2보다 작을 때는 일씩 올라가도 괜찮죠? 요렇게. 근데 그 밖의 경우에는 i가 0으로 가라 라고 쓰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확인. 자, 이렇게 슬라이드를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오케이, 슬라이드는 이제 끝. 바로 이제 바로 가기로 한번 가도록 할게요. 기존 시험 문제 앞에 했던 거와 다르게 여기에 바로 가기가 있네요. 슬라이드 위에 있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저는 어디에 작업할 거냐면 뭐 크게 문제 없지만 섹션 슬라이드 여기 아래쪽에 DRV 클래스 고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바로가기 아이콘이 3개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ULLI로 작업을 할 겁니다. 자, 이미지 불러와 주시고 그리고 스펜으로 텍스트 요렇게 잡아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LI 복사해서 컨트롤 V, 컨트롤 V 이제 숫자 넘버링 좀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작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걸 미리 보면 요 사이에 들어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얘를 공중에 띄워가지고 요쪽에 배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타일에 가셔가지고 고 불러줄 거예요. 슬라이드 아래쪽에 여기 고라고 불러줄 거고요. 공중에 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공중에 띄울 때는 포지션 앱솔루트를 많이 썼는데 이번에는 포지션 픽스 한번 써볼게요. 포지션 픽스라고 하는 거는 스크롤을 해도 항상 고정되어 있게 기준이 여러분들 모니터 화면이 기준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앱솔루트와 비슷한 듯 하지만 어쨌거나 공중에 뜨는 건 똑같고요. 근데 이 픽스드는 어디에 기준으로 배치가 되냐면 여러분들 모니터 화면을 기준으로 배치가 된다. 그러니까 브라우저 화면을 기준으로 해서 배치가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포지션 픽스 그리고 탑 0, 잘 모를 때는 탑 0, 라이트 0, 탑 0, 레프트 0 해서 바로 보시는 게 좋아요. 어때요? 이쪽 바로 갔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배경색도 한번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4288C7 해서 또 확인. 여러분들은 CSS 하나 쓰고 보고 하나 쓰고 보고 요렇게 해주시면 제일 좋고요. 자, 그 다음 안쪽 패딩도 넣어줄 거고 그 다음 텍스트 얼라인 센터를 하면 인라인 요소들이 다 가운데 정렬이 됩니다. 그리고 보더 레디우스 해서 둥글둥글하게 할 거고 제가 여기에 글자 흰색을 넣어주면 상속이 돼서 A 태그에 있는 글자도 흰색이 될 거예요. 자, 요렇게. 그 다음에 여기에 여러분들 공중에 띄운 것들은 뭘 해줘야 되냐면 Z-인덱스 값을 넣어줘야 된다고 했죠. Z-인덱스를 10 정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LI들 예쁘게 이제 모양 좀 잡아볼게요. 마진 바텀에서 좀 띄워줄 거고 형제들을 그 안에 있는 LIA 불러서 디스플레이 플라 이제 하이값 100% 이제 클릭할 수 있는 영역 잡아줄 거고 그 다음에 또 보도록 할게요. 요때 마진 바텀을 20, 20, 20 들어가 있는데 요 마지막 건 필요 없겠죠? 그럴 때는 이 형제들 중에 라스트 차일드 부르셔가지고 마진 바텀 0을 넣어줍니다. 요렇게. 자, 그 다음 바로가기. 얘가 스팬이고 이미지죠. 얘네 두 개가 인라인 요소인데 이 스팬에게 디스플레이 블락을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고의 스팬 디스플레이 블락 해주시면은 줄바꿈이 돼요. 그쵸?
이렇게 나오고요. 좀 띄워주면 좋을 것 같으니까 스팬에게 마진 탑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확인. 바로 가기 금방 했고 너무 붙어 있는 것 같으니까 이제 고의 탑 라이트를 좀 값을 바꿔보도록 할게요. 탑 20, 라이트 20. 이렇게 작업을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죠? 자, 그래서 바로 가기 부분 작업 다 했고 이제 배너 부분 가도록 할게요. 이제 내용 주는 거 확인한 상태에서 한번 구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 배너를 이미지, 그 다음에 텍스트, 그 다음에 화살표 요렇게 작업을 할 거예요. 네, 이미지도 바로 이미지 넣는 게 아니라 이미지가 들어갈 수 있는 박스 하나 만들고 그 다음 이미지, 그 다음 여기 div 텍스트 하나 만들고 그 안에 h2와 뭐 ulli 아니면 p도 넣어도 되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또 div 하나 만들고 그 다음 이미지 넣어주도록 할게요. 금방 얘기한 대로 먼저 클릭할 수 있어야 되니까 A 태그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div 클래스 포토라고 쓸 거고요. 그리고 이미지를 넣어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alt 값을 넣어 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포토 다음에 이제 텍스트 div 클래스 텍스트 해서 글자 넣는 공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 h2에서 텍스트 또 넣어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를 그냥 문장 한 문장이면 P라고 쓰면 되고, 저는 약간 리스트 느낌이라 가지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div 엔터해서 div 클래스 allow라고 쓸게요. 그리고 바로가기 이미지 넣어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놨고, 포토랑 텍스트랑 allow 이때 형제들 보이죠? 나열을 할 때는 항상 형제들을 나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토와 텍스트 allow 부모인 any 태그에게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스타일 가셔가지고 배너로 가겠습니다. 배너의 배경색을 좀 바꿔줄 거고요. FF, C1, CC, 그리고 안쪽 여백도 넣어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배너에 A에게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사이 간격도 미리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확인. 이미지가 너무 크죠? 그 다음에 포토 부분 빨리 잡아주도록 할게요. 배너에 포토 불러서 얘 지금 너무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이때 너비 값을 넣어줄 건데, 이제 위드 값을 그냥 250 픽셀 한번 넣어볼게요. 그러면 확 줄어들죠. 자, 여튼 포토 250. 그 다음에 보더 레디우스 전반적으로 둥글둥글 하니까 여기도 둥글둥글 넣어줄 거고, 자, 그렇다고 해서 이미지가 둥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포토라는 애는 그릇이에요. 이 그릇에 모서리를 둥글둥글 했고 이미지는 그 그릇보다 넘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버플로우 히든을 해주셔야 숨겨지게 돼요. 요렇게. 쌍따옴표 지워주니까 괜찮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텍스트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텍스트에도 플렉스 그로우라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신경 쓰지 마시고요. 안에 있는 내용부터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타일에 가셔가지고 배너에 텍스트에 H2 불러서 폰트 사이즈 35픽셀, 그 다음에 컬러를 샵 4288C7 넣어주고 마진 바텀을 좀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또 배너에 제가 텍스트에 ULLI 잡아줬죠. 폰트 사이즈를 20픽셀. 그 다음 행간도 좀 높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라인 하이가 28픽셀.
폰트를 좀 두껍게 하고 싶어서 볼드하게 줬고요. 그 다음에 또 확인. 그 다음 화살표가 있습니다. 지금 이 높이에서 컨텐츠가 가운데 오면 너무 좋겠죠. 얘도 이렇게 가운데 또 가운데. 그러면 이 플렉스에 Align Items Center 수직 가운데 정렬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Align Items Center를 넣고 또 확인. 가운데 잘 맞죠? 그 다음에 여기가 좀 너무 많이 비어 있어요. 그러면 이쪽에 width 값을 쓸 수가 있는데 width 값을 쓰게 되면 얘 width에 뭐 퍼센트를 쓰면은 크게 문제 없지만 픽셀로 쓰게 되면은 고정값이라서 나중에 화면을 줄였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 반응되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어떤 작업을 할 거냐면 지금 자 포토가 있고요. 텍스트에 요거는 안 쓰셔도 돼요.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텍스트의 영역이에요. 텍스트 영역. 그 다음 여기 갭이 들어가 있고 어로우에 색을 또 넣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 있고 지금 여기 비어 있죠. 이 비어 있는 곳을 나눠 가질 수 있거든요. 이때 뭐 다 나눠 가질 건 아니고 저는 여기에 다 몰빵해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어떻게 쓰냐면 이 텍스트에게 이 남은 영역을 다 주는 게 플렉스 그로우예요. 텍스트에게 플렉스 그로우 에서 1 그러면 전체 다 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1 나눠 가질 수도 있어요. 1대1로 요렇게 나눠 아까 남아있던 그 공간을 1대1로 나눠 가질 수도 있고 제가 여기 텍스트에 다 주고 싶다. 그러면 플렉스 그로우를 1을 텍스트에만 주면은 요런 식으로 몰빵해서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화면을 줄여주시면 괜찮죠? 이렇게 글자가 이런 식으로 반응이 됩니다. 지금 이런 것들이 이제 깨지는 부분이겠죠? 너무 막 넘친다던가. 그리고 아까 width 값 250이라고 해놨는데 이거 대신해서 width 말고 보통 이제 플렉스가 있을 때는 플렉스 베이시스라고 해서 이 너비 값을 설정을 하거든요. 큰 차이는 없어 보이죠? 큰 차이는 없어 보이지만 보통 이제 플렉스 베이시스로 작업을 해 주시는 게 더 좋습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는 부분이라 가지고 뭐 width 값을 해도 또 아까처럼 문제는 없다. 자, 그래서 한번 영역을 좀 확인을 해줬고 그 다음에 지금 불필요한 배경색은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컨텐츠 영역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컨텐츠는 또 탭 메뉴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쵸? 자, 그러면 이제 상단 부분 메뉴부터 여기 탭 모양부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덱스 가셔가지고 이 콘에 ULLI로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이때 UL은 클래스명을 탭 메뉴라고 쓸 거고 그 다음 LI는 H2 그래서 A 태그까지 공지사항이라고 쓸 겁니다. 좀 복잡해 보이긴 하죠. 요렇게 좀 정리를 하자면 LI 또 LI 공지사항과 갤러리를 만들어 주고요. 이때 첫 번째 공지사항은 활성화가 되어 있어야 돼서 on 클래스를 미리 넣어 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공지사항 내용이 필요하죠. H2 형제로 div 클래스 notice 그 다음 태콘 이렇게 CSS를 2개를 넣을 수 있어요. 그대로 복붙해서 이번에는 갤러리에 태콘 CSS 들어가고 노티스 CSS 들어가고 태콘 CSS 들어가고 갤러리 CSS 들어가고 이거는 똑같이 들어간다라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 노티스 안에 이제 게시글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ULLI A 태그 만들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P 태그 해서 통영 수국 축제 공지 사항 1 해주고 그 다음 아래쪽에는 스팬 클래스 데이트 해서 2025.05.25 이렇게 쓰고 LI를 복붙할 건데
컨트롤 C, 컨트롤 V, 컨트롤 V, 컨트롤 V 해서 넘버링을 해주겠습니다. 이때 첫 번째 게시글에는 제가 클래스 팝이라고 쓸게요. 그래서 얘를 클릭하면은 팝업 창이 뜨게끔 하도록 할 겁니다. 자, 그 다음 갤러리도 빨리 해보도록 할게요. 자, 갤러리도 리스트처럼 쭈름이 나오니까 ULLI로 작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미지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P 태그 아래쪽에는 스팬. 그래서 이미지를 설명하는 약간 제목 같은 영역이에요. 자, 작업됐고 LI를 그대로 영역 잡아서 또 복붙 3개고요. 이렇게 작업을 해 놓겠습니다. 좀 복잡하죠? 자, 스타일에 가셔가지고 먼저 이 탭 메뉴 CSS부터 잡아주도록 할게요. 그 전에 이 콘 영역에 이제 안쪽으로 패딩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콘에다가 자, 스타일에 가서 지금 콘에 가서 배경색은 좀 지워줄 거고요. 패딩을 20픽셀에 50픽셀 넣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왔을 거고 이제 필요 없는 배경색은 걸거치면은 지워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 탭 메뉴 있죠. 제가 탭 메뉴라고 이름 UL에게 잡아놨는데 여기 이제 탭 메뉴에다가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줄 거예요. 그래서 자식인 LI 2개를 나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탭 메뉴에 디스플레이 플렉스 하면 어떻게 된다? 자식 형제 둘이가 나열이 된다. 이렇게 나열이 됐죠. 그 다음에 이 공지사항 갤러리 예쁘게 꾸며보도록 할게요. 탭 메뉴에 LI 직계자식 선택해서 위드 150픽셀, 백그라운드 샵 334, 글자 색은 흰색, 텍스트 얼라인 센터를 해주도록 할게요. 요렇게 만들어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H2의 A 또 잡아주도록 할게요. LI의 H2의 A 불러서 디스플레이 블락, 그 다음 패딩을 10픽셀, 그리고 폰트 사이즈는 20픽셀로 작업을 해 놓을 거고요. 요렇게. 그리고 이제 온 활성화된 것도 작업을 해 볼게요. 탭 메뉴에 LI들 중에 온 클래스가 들어간 거에는 백그라운드를 샵 4288C7 넣어라 라고 쓰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활성화된 거는 이제 파란색으로 작업을 해 놓을 거고, 그 다음 실제 컨텐츠는 이렇게 보여줘야겠죠. 자, 그래서 저는 우리 탭콘에게 공중에 띄워주도록 할게요. 포지션 앱솔루트. 그럼 공중에 이렇게 뜹니다. 그리고 나서 이 컨텐츠가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 위드 값을 쓸 건데, 지금 제가 패딩을 여기 50, 여기 50 써놨거든요. 그러면 요 너비 값을 뭐라고 써야 되냐면 100%에서 여기가 100%예요. 기준을 제가 콘에게 잡아줄 건데 이 콘이 100%고 50과 50을 빼라. 마이너스 100픽셀을 해라. 그러면 이 너비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앱솔루트 했고 기준은 어디 잡아줄 거냐면 콘에 잡아줄게요. 포지션 릴레이티브. 그 다음 위드 값을 어떻게 한다? 위드 CALC 계산기 꺼내서 100%에서 마이너스 100픽셀 해라. 그 다음 이제 레프트 0 하면 어떻게 돼요? 콘에 붙겠죠. 이렇게 붙게 되거든요. 지금 백그라운드가 없는데 빨리 백그라운드를 넣어서 볼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확인. 레프트 0은 이렇게 붙어 있죠. 지금 여기가 50이니까 레프트를 50픽셀만큼 띄워주면은 괜찮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패딩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패딩 10픽셀에 20픽셀 넣어주도록 할게요. 위아래 10, 양옆 20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높이 값이 나중에 필요할 수 있는데 지금은 안 쓰고 한번 계속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때 갤러리가 지금 보여져서
다른 거 잡을 수가 좀 없죠. 그래서 갤러리를 좀 숨겨놓고 디스플레이 논 해놓고요. 공지사항부터 좀 예쁘게 잡아주도록 할게요. 자, 노티스에 UL을 불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티스에 UL을 불러서 패딩을 좀 넣어볼게요. 위아래 5픽셀, 양옆 15픽셀 해서 좀 넣어줄 거고, 그 다음에 LI들에게 보더 바텀을 좀 주도록 할게요. LI에게 보더 바텀 1픽셀 솔리드 하면 그냥 실선이 나옵니다. 대시드 써도 되고 뭐 솔리드 써도 되고요. 대시드 그 다음에 샵 FFF 요렇게 해서 보시면 라인이 나오고, 맨 마지막 라인을 보기 싫다 그냥 해도 괜찮고, 보기 싫다면은 LI들 중에 라스트 차일드 불러가지고 보더 바텀을 없애주셔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이제 날짜 있죠. 날짜를 좀 띄워서 오른쪽에 배치를 해볼게요. 노티스에 UL에 LI에 스팬 날짜를 공중에 띄워줍니다. 그 다음에 부모인 A네요. A 그러면 LI에 A를 불러서 릴레이티브 보통 부모에게 기준을 많이 잡기 때문에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위치를 잡아줍니다. 탑 0, 라이트 0 이렇게 해서 한번 확인. 자, 어때요? 괜찮죠? 근데 지금 여기 A 영역과 P 영역을 좀 잡아주도록 할게요. 이제 클릭할 수 있는 영역이 뭐 나쁘진 않은데 영역을 좀 확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A에게 저는 패딩을 위아래, 근데 이때 위아래가 안 들어가요. A가 인라인 요소라서. 그래서 디스플레이 블락 넣어주면은 이제 안쪽으로 여백이 들어가서 조금 괜찮죠. 그 다음에 이 텍스트가 왼쪽 정렬되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쵸? 자, 그러면 LI에게 보면 P가 있습니다. P에게 백그라운드 한번 넣어보시면 좋거든요. CCC에서 영역을 확인하면서 그 다음 텍스트 얼라인 레프트를 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확인 요렇게. 그 다음에 뭐 요렇게 진행해도 되긴 하지만 우리 말줄임표 작업 있었죠. 말줄임표도 넣어줄 수 있어요. 자, 위드 값을 한 80%, 이때 픽셀을 주게 되면은 반응이 안 되기 때문에 퍼센트로 한번 넣어주도록 할게요. 80%. 근데 요거보다 넘치면은 줄 바꾸면 안 되게 화이트 스페이스 노랩 그 다음에 오버플로우 히든 넘치는 거 숨겨주고, 그 다음에 텍스트 오버플로우 엘립시스까지 요 작업까지 해주시면은 텍스트가 많아도 괜찮겠죠? 점점점으로 처리가 될 거니까요. 자, 요렇게 작업이 됩니다. 자, 그래서 얼추 됐고요. 그 다음 필요 없는 배경은 지워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공지사항 부분 끝이 났고, 이제 노티스를 숨기고 갤러리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갤러리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이미지들 나열해주면 되겠죠. 자, 보시면 갤러리의 UL에게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쓰면 LI들이 나열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갤의 UL을 불러서 디스플레이 플렉스 하면 자식들 나열될 거고, 사이 간격 미리 좀 줄 거고, 그 다음에 갤러리에 있는 ULLIA 클릭할 수 있는 영역 확보를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갤러리에 있는 이미지 있죠? 그 P 박스 이미지가 들어간 박스인 P에게 마진 바텀을 좀 주면은 텍스트랑 좀 떨어질 겁니다. 요렇게. 그 다음 이미지가 또 너무 크네요. 그러면 LI에 이미지를 직접 불러가지고 내가 원하는 사이즈를 넣어줍니다. 요렇게 하면 무슨 일이 생긴다? 찌그러진다. 오브젝트 핏 커버 해주시면은 예쁘게 들어갈 거예요.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오케이 괜찮은 것 같고, 우리 지금 노티스를 디스플레이 논 해놨는데 갤러리 요렇게 디스플레이 논 해서 보시면 노티스 잘 나오고 있고, 이때 이 텍스트 지금 이때 텍홈 박스가 이제 내용에 따라서 크기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게 보기 싫으신 분들은 텍홈에게 하이 값을 명확히 주시면 돼요. 160픽셀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면은 나중에 갤러리를 가든 공지사항을 가든 뭐 나쁘지 않게 명확한 높이 값이 보여질 겁니다.
자, 그래서 공지사항 갤러리 작업이 잘 끝났고요. 그리고 아까 이 바로가기 포지션 픽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스크롤을 내려도 픽스가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요거는 뭐 픽스로 작업을 한번 해봤어요. 이거는 뭘 해라 라고 적혀 있는 게 아니라 가지고 그냥 저는 픽스로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지사항 갤러리 탭 메뉴 작업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스크립트로 갈 거고요. 탭 메뉴로 가겠습니다. 탭 메뉴 같은 경우 이제 여기서 탭 메뉴에 LI들이죠. 이 갤러리 LI를 클릭하면은 공지사항 LI에 들어가 있던 on이 빠지고 여기 우리가 클릭한 갤러리에 on을 넣어주는 스크립트부터 쓰도록 할게요. 자, 선택자 $탭 메뉴에 LI를 클릭했을 때 실행하시오. 자, 뭘 한다? 기존에 들어가 있는 탭 메뉴 LI에게 on 있죠. 기존에 들어가 있는 클래스 on을 빼라. 그 다음에 내가 클릭한 LI에 add 클래스 on을 해라 라고 쓰는 겁니다. 그리고 확인을 해요. 괜찮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이 보여져야 되는데 인덱스 가서 보시면 지금 우리가 요 LI와 이 LI가 있죠. 스크립트에서는 이 인덱스 넘버라는 게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첫째 LI는 인덱스 넘버가 0이고요. 두 번째 LI는 인덱스 넘버가 1이 돼요. 그 다음 여기 태콘이 두 개가 있죠. 그러면 이 첫 번째 태콘은 인덱스가 0. 그럼 두 번째 태콘은 인덱스가 1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첫 번째 LI를 클릭했을 때 클릭한 LI 인덱스 넘버가 0과 동일한 태콘을 보여줘 라고 쓰면은 괜찮아질 거예요. 그쵸? 자, 스크립트 가서 자, LI 클릭했을 때 뭐 할 거냐면 좀 우리가 클릭했을 때 인덱스 넘버를 어딘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이제 변수에 좀 넣어주도록 할게요. t라는 변수를 제가 만들었고요. 이 t에다가 우리가 클릭한 li의 인덱스 넘버를 저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콘솔 로그로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t 이렇게 아시겠죠? 자, 그러면 F12 개발자 띄워놓고 콘솔창 가셔가지고 갤러리 클릭합니다. 그러면은 1이 나오고요. 공지사항 0, 1, 0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우리가 클릭한 LI의 인덱스 넘버와 동일한 태콘을 보여주시면 돼요. 자, 어떻게? 지금 공지사항에 있는 태콘이죠. $태콘을 뭐해? 숨겨줘요. 기존에 나와 있는 애는 숨겨놓고 그 다음 태콘들 중에 아까 인덱스 넘버 저장해놨잖아요. 그 인덱스와 동일한 EQ가 이퀄이에요. 동일한 태콘을 보여줘라고 쓰는 겁니다. 해서 확인. 괜찮죠? 괜찮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스크롤 내려서 얘를 탁 누르니까 위로 빵 올라가죠? 이거 왜 그러냐면 A 태그 때문에 그래요. A 태그. A 태그에 임시 링크가 있으면은 이제 스크롤이 위로 있을 때는 뭐 문제 없습니다. 그치만 스크롤 내렸을 때 탁 누르면 새로 고침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위로 탁 올라간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에 링크를 차단하는 return false까지 넣어주시면 아주 완벽하겠죠. 네, 안 올라가죠? 자,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자, 오케이. 통영 수국 축제 요거 헤더 영역 색깔이 좀 이상하죠? 나중에 바꿔줄 거고요. 자, 그 다음 팝업 창 한번 해볼게요. 이번 팝업은 그냥 일반 레이어 팝업 창입니다. 그래서 인덱스에 가셔가지고 푸터 아래쪽에 팝업을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팝업 H2 통영 수국 축제 공지사항. 여러분들은 이제 텍스트 받은 걸 토대로 해서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이미지랑 팝업 창에 텍스트.
줄바꿈하고 싶은 문장이 있을 때는 BR 태그, 강조하고 싶을 때는 스트롱 넣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스타일로 가도록 할게요. 스타일에 가셔가지고 먼저 팝업, 공중에 띄워놔야겠죠. 포지션, 앱솔루트. 그 다음 기준은 랩에게 잡아주도록 할게요. 포지션, 릴레이티브. 그러면 이 저 랩의 가운데 배치될 수 있도록 저 먼저 위드 값 좀 넣어줄 거고요. 그 다음에 탑 50%, 레프트 50%, 트랜스폼, 트랜슬레이트 마이너스 50%, 콤마 마이너스 50%. 백그라운드는 흰색으로 갈 거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 얼라인 센터를 지금 써놓으면 모든 텍스트와 이미지가 가운데로 정렬이 될 겁니다. 패딩을 20픽셀 줄 거고 보더 레디우스 20픽셀. 그 다음 팝업창은 항상 앱솔루트 준 팝업창은 제일 위에 있어야 되니까 Z 인덱스를 9999 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 확인. 오케이. 그 다음 안에 있는 것들 좀 꾸며주셔도 괜찮겠죠? 그래서 팝업에 H2 불러서 컬러 샵 428817 넣어주시고 마진 바텀에서 좀 띄워줄 거고, 그리고 텍스트 팝업에 텍스트 불러가지고 마진값 20픽셀에 0 줄 거고, 또 팝업에 클로즈 불러서 텍스트 얼라인 센터, 센터 말고 라이트 줄 거고. 이때 여러분들 제가 스트롱을 썼잖아요. 스트롱은 글자를 두껍게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꾸미고 싶은 게 있다면은 꾸며주셔도 돼요. 이렇게. 그럼 어떻게 나올까요? 스트롱 부분이 빨갛게 나오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껏 약간 스팸처럼 선택해가지고 태그니까 바로 이름만 불러주시면 됩니다. 컬러 레드 이렇게 넣어주셔도 괜찮아요. 괜찮죠? 자, 그 다음에 또 버튼 꾸며보도록 할게요. 점 팝업에 클로즈에 버튼, 백그라운드를 샵 4288C7. 그 다음 보더 0을 우리가 리셋 CSS에서 써놨죠? 그럼 안 써도 된다라는 겁니다. 버튼은 점이 없죠? 그 다음에 패딩을 10픽셀, 그 다음 글자 색을 흰색, 그리고 팝업에 클로즈에 버튼을 호버했을 때 요거는 그냥 한번 넣어보는 거죠. 요렇게 넣어주고 또 확인. 괜찮죠? 자, 다 됐으니까 숨겨주도록 할게요. 팝업을 디스플레이 논 합니다. 그 다음 우리 해야 되는 거는 팝업창 스크립트 하면 되겠죠. 스크립트 가셔가지고 팝업창, 자, 팝업창 게시글 우리 공지사항에 있는 요 첫 번째 팝업, 팝 얘를 클릭했을 때 팝업창이 뜨면 되죠. 달러 팝을 클릭했을 때 실행하시오. 뭐 할 거냐면 팝업을 보여주세요 라고 쓰면 됩니다. 그리고 팝이 A 태그니까 return pulse 또 써놔야겠죠? pulse 요렇게 쓰고 확인. 뿅. 클로즈도 쓸 수 있겠죠? 달러 클로즈의 버튼을 클릭했을 때 실행하시오. 뭐 할 거냐면 팝업을 숨겨라 라고 쓰면 됩니다. 그리고 또 확인. 이렇게 작업을 다 했고, 그 다음 마지막 푸터 영역만 하면 끝이네요. 자, 로고가 또 있고요. 무채색으로 바꿔줘야 되고, 텍스트 있고, SNS 있습니다. 자, 그러면 포토샵 켜서 이제 로고 색부터 바꿔보도록 할게요. 파일에서 열기 하셔가지고 로고 열어줍니다. 그 다음 이미지에서 조정, 흑백 요거 눌러주셔도 돼요. 확인. 아니면 이거 조절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우리 그냥 하던 대로 이미지에서 조정, 이제 채도 감소 눌러주셔도 괜찮습니다. 파일에서 사본 저장, F 로고라고 쓰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푸터 영역 가서 마크업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요렇게 SNS가 없고 요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로고 마크업하고 카피 마크업하면 될 것 같네요. 자, 인덱스 가셔가지고 여기 푸터 영역에 엔터해서 P 클래스 F 로고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지 넣어주도록 할게요. 이미지 폴더 안에 flogo.png 알트값 통영 수국 축제라고 쓰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p 클래스 카피라이트 해서 f 카피라고 쓰도록 할게요. 뭐 이름은 여러분 사실상 알아서 써주셔도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메모장에 있는 텍스트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컨트롤 C, 컨트롤 V. 줄바꿈 하고 싶은 부분에 BR 태그 쓰고, 그 다음에 여기 카피라이트 저작권 부분은 요거보다는 우리는 end copy 세미콜론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이제 CSS. 자, 스타일에 가셔가지고 푸터 가서 백그라운드는 오케이. 여기에 이제 모든 글자 색상이 모두 흰색이 나오게끔 작업을 해놓고, 여기 디스플레이 플렉스 쓰면 어떻게 될까요? 푸터의 자식인 로고랑 카피가 나열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나열이 됐고 너무 붙어 있을 거니까 갭을 미리 50픽셀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또 확인. 자, 괜찮죠? 그 다음에 수직 가운데 정렬할 수 있습니다. Align Items Center 해서 또 확인. 근데 이 통영 수국 축제가 너무 붙어 있으니까 저는 푸터에게 패딩 레프트를 좀 주도록 할게요. 20픽셀 요렇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케이, 괜찮게 잘 나왔고요. 오잉, 요 부분이 갑자기 갤러리에 요거 제가 Justify Content Center를 안 넣었네요. Justify Content Center. 그러면 가운데 정렬이 될 겁니다. 자, 얼추 모양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필요 없는 삐지라던가 좀 잡아보도록 할게요. 지금 먼저 헤더 색상이 좀 이상하기 때문에 헤더 색상부터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헤더 가셔가지고 배경색을 이제 4288C7로 가도록 할 거고, 쭉 보면서 필요 없는 컬러, 슬라이드의 백그라운드 컬러 요거 필요 없죠? 그리고 쭉 보면서 배너 괜찮고 쭉쭉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작업이 다 됐고요. 그 다음에 좀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게 100%로 작업이 되어 있어요. 그쵸? 그래서 혹시나 문제가 있는지, 이 스크롤이 생기면 안 되거든요. 자, 이때 그냥 100% 그냥 전체 화면에서 확인하면 크게 문제 없고요. 스크롤이 생기면 안 됩니다. 이 상태에서는. 그리고 화면을 약간 줄였을 때 스크롤 생기면 안 되고, 지금 요렇게 컨텐츠가 뭐 큰 문제가 없어야 돼요. 그쵸? 그리고 이때 개발자 도구를 띄운 상태에서 화면을 줄여주시면은 위쪽에 이 화면의 너비가 보여집니다. 그쵸? 이렇게 지금 반응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너무 깨지죠, 화면이. 여기까지 1200까지는 크게 문제 없어 보여요. 혹시나 문제가 생긴다면 폰트 사이즈를 뭔가 줄인다던가 이 갭을 좀 줄여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밑으로는 반응 안 되게 마무리 작업까지 해주셔야 됩니다. 자, 랩 전체 감싸고 있는 랩에게 최소 너비 값을 넣어주셔야 돼요. min width 아까 제가 보니까 1200픽셀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쵸? 자, 이렇게 해놓고 확인. 그러면 1200 이상일 때는 이렇게 반응을 하다가 1200 밑으로 가면 이렇게 스크롤이 생겨요. 당연한 겁니다. 요거는 스크롤이 됐을 때 뭔가 깨지는 게 있으면 안 돼요. 괜찮죠? 이렇게 작업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 우리 오류 검사 한번 해볼게요. 밸리데이션 들어가서 다이렉트 가서 인덱스 컨트롤 A, 컨트롤 C, 컨트롤 V 체크. 오류 없고요. 그 다음에 CSS 가서 또 직접 입력 컨트롤 A, 컨트롤 C, 컨트롤 V 검사. 오케이,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뭐 탭탭탭 해서 이동 탭탭탭탭탭 A 태그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오케이. 문제 없죠? 자, 그래서 잘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용량 확인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속성까지 가서 2.87MB라고 되어 있네요. 84. 그래서 큰 문제 없이 마무리를 다 했습니다. 좀 내용이 길고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천천히 하신다면은 그게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자, 추가로 슬라이드를 이제 무한 슬라이드가 나오게끔 한번 수정을 해볼게요. 지금 우리가 만들어준 슬라이드는 1, 2, 3, 다시 1로 돌아가는 스타일의 슬라이드입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제 기호에 따라서 이제 무한대로 계속 나오는 슬라이드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VS 코드에서 우리 작업한 거에 스크립트 부분 있죠? 슬라이드. 이 부분만 한번 수정을 해볼게요. 마크업은 그대로 두셔도 괜찮습니다. HTML은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슬라이드만 바꿔주도록 할게요. 거의 뭐 동일하기 때문에 같이 볼게요. 달러 먼저 슬라이드를 UL을 움직여줍니다. 이 부분은 똑같죠? 마진 레프트를 마이너스 100%만큼 애니메이트 해라. 1초 만에 이렇게 해서 보시면은 쓱 지나갑니다. 여기까지 괜찮고요. 그 다음에 요 앞에 슬라이드 1번 슬라이드가 있겠죠. 그 애를 뒤로 붙일 거예요. 그걸 어떻게 써야 되냐면 자, 움직이고 나서 요 천 뒤에 콤마 하셔가지고 다시 함수를 쓰는 겁니다. 얘네들이 다 진행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실행해 주세요. 뭐를? 슬라이드에 있는 UL에 append라는 메서드를 쓸 겁니다. append라고 하는 거는 이제 슬라이드 UL의 뒤편에, 그래서 HTML에 보시면은 우리 슬라이드 UL 있죠. 이 UL에 어디? 이 뒤에 li와 ul 사이 있죠. 여기에 이 첫 번째 li를 append 뒤에 붙여줄 겁니다. 그래서 append라고 쓰고 누구를 달러 슬라이드의 ul li들 중에 first 첫 번째 있죠. 요렇게 붙여주도록 할게요. 요렇게 하고 그 다음 다시 세로 고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와 같이 진행이 되는데 갑자기 3번이 뚝 하면서 보여질 거예요. 그 이유는 첫 번째 슬라이드가 뒤에 붙으면서 첫 번째 자리가 빈 공간이 생기겠죠. 그래서 2번이 앞으로 당겨져서 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되면 안 되고 2번이 계속 보여줘야 되죠. 첫 번째 N은 뒤로 가고 2번은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때 슬라이드의 위치를 빠르게 UL의 위치를 마진 레프트 마이너스 100% 해놨었는데 마이너스 100%가 아니라 다시 제자리에 올 수 있도록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요렇게. 그러면 또 다시 볼게요. 쓱 가고 그대로 가만히 있죠. 아까는 앞에 게 빠지면서 얘가 앞으로 간 건데 지금은 앞에 있는 1번이 뒤로 가면서 마진 레프트 값이 원래 마이너스 100%였다가 지금 0으로 맞춰져 있기 때문에 아무렇지 않게 보여지는 겁니다. 이제 다 됐어요. 이거를 계속 반복해 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펑션 슬라이드 가로 열고 닫고 중가로 열고 닫고 이 실행문을 넣어줍니다. 그 다음 이제 요 함수 같은 경우에는 호출을 해줘야 되죠. 3초마다 호출을 해주기 위해서 요렇게 set 인터벌로 3000 요렇게 써주는 겁니다. 그리고 확인 해주시면은 쓱 그 다음 3번 그대로 나오고 다시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1번이 나오고 2번이 나오고 이렇게 무한대 슬라이드를 만드실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무한반복 슬라이드를 아주 쉽게 작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원하시는 스타일로 작업을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